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은 사실 주말 사이에 별다른 속보성 소식이 전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말에 아주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SEC의 추가 뻘짓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는 SEC가 법원에 다소 비상식적인 요청을 담은 입장문을 다시 제출했는데 이번 입장문의 주인공은 알버트 매츠 박사라는 양반입니다. 이 사람은 XRP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나름의 리서치를 진행한 SEC 측의 전문가입니다. 최근 SEC는 이 사람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완하겠다라면서 제출 기한을 이틀 연장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보고서입니다. 알버트 매츠는 XRP의 가격 변화와 리플과 관련된 뉴스와의 상관관계, XRP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의 가격 상관관계를 나름의 통계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 아주 단순화시키면 리플 관련 호재가 등장하면 XRP 가격이 상승하고 그래서 XRP의 가격이 오르면 리플이 이익을 얻는 구조이다. 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과 XRP의 관련성은 4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SEC 측에서는 리플이 XRP를 통해서 투자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XRP는 증권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싶어서 알버트 매츠 박사의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SEC가 법원에 요청한 게 리플 측이 전문가 2명을 대동해서 매츠 박사의 보고서를 반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각해달라, 그렇게 못하게 해달라, 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젠 법적으로 보장된 반로권도 행사하지 못하게 법원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더 웃긴 것은 이 요청서를 존경하는 사라 넷번 판사님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보내놓고 정작 중요한 모션에 대한 결정은 토레스 판사가 내려야 한다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 XRP는 비트코인의 반등세에 맞춰서 0.8달러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곰 세력이 랠리 와중에 매도를 하고 있어서 저항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일단 반등을 하면 0.91달러까지의 랠리 가능성 제시됐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오후에는 저도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SEC가 재미있는 상황을 보여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의 단기적인 흐름부터 소송 상황까지 지금의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XRP는 0.8달러를 돌파할까 말까 참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50일 이동평균 위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만큼 예민한 국면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쉬 우페드히에는 XRP가 3월 15일 50일 단순 이동평균이 자리한 0.74달러에서 반등했지만 황소 세력은 하락 추세선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이건 곰 세력들이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이 이동평균 아래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시도를 할 건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XRP가 0.68달러 강력한 지지선으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 이 지지선도 무너지면 다음은 0.62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이동평균에서 반등할 경우에 황소 세력이 하락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 위에서 종가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에 XRP는 0.91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미디어 FX 스트릿은 아예 대놓고 XRP가 조만간 1달러를 향한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FX 스트릿은 XRP가 유리한 위치에 있고 막대한 수익을 얻을 준비가 된 중요한 장애물을 극복을 했다. XRP 가격은 3월 11일 강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0.76달러를 기준으로 31% 수준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의 목표 설정으로 1달러 이동이 가능하지만 0.85달러와 0.91달러에서의 저항은 약간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서 이 부근에서는 유동성이 몰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세가 붙을 경우에 XRP는 1달러라는 심리적인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XRP가 다시 하락하고 0.68달러 아래에서 일봉 마감을 하면 강세 이론은 무효화된다. 이럴 경우에 XRP는 0.54달러에서
0.63달러 영역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세를 고려해보면 일단은 0.54달러 리테스트보다는 0.85달러 돌파가 조금 더 현실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리플이 SEC 측의 전문가 분석에 대해서 반박하겠다라고 법원에 요청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원에 입장문을 SEC가 전달을 한 건데, 그 세부 내용이 좀 웃기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반박 논리가 너무 허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적 방어 논리를 내세우는 상황까지 막으려고 하는 건데, SEC는 대체 뭐가 그렇게 쫄려서 이렇게 스스로를 우습게 만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SEC 뻘짓의 주인공은 알버트 매치 박사입니다. 이 양반은 SEC 측의 전문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핵심은 XRP의 경제적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암호화폐의 성능 측면에서 경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SEC가 이 보고서를 좀 더 보완하겠다라면서 데드라인 이틀 연장을 요청해서 빈축을 샀던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리플은 SEC의 이 보고서 내용을 반박하겠다라면서 전문가 2명을 통해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 SEC는 그거 안 된다,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서를 이번에 낸 겁니다. SEC가 보낸 이번 입장문의 수신자는 사라 넷번 판사입니다. 그런데 참 SEC는 예의 없게도 이번 건과 관련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은 사라 넷번 판사의 상급자 토레스 판사가 결정해야 한다, 이번 모션은 기각되어야 한다, 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아주 예의도 없게 꺼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측은 현재 2명의 반박 전문가를 통해서 매치 박사의 연구 방식을 비판하려고 하고 있다. 리플 측 반박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특정 실험이나 경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박에 나설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길래 SEC가 이렇게 바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예민하게 굳는 걸까 싶은데, 매치 박사의 분석은 리플 측이 XRP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했을 때 XRP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리플이 발표한 500개 이상의 개별 뉴스와 과학적으로 입증된 통계 분석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매치 박사는 XRP가 급증했을 때 8개의 전환기적인 이벤트가 있었고 7번의 리플 자체 마케팅이 있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거 꼭 이렇게 분석을 해야 알 수 있는 건가? 그러면서 리플이 긍정적인 뉴스를 발표하면 105일 안에 XRP가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걸 우연이라고 보긴 어렵다. 특히 매치 박사는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상관관계는 겨우 40%에 불과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이게 뭔 소린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리플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수백 개의 뉴스를 공개하고 이벤트 마케팅을 펼치면서 XRP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로는 리플이 XRP를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얘기를 자꾸 꺼냈는데 얘들끼리의 상관관계는 40%에 불과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는 리플이 XRP를 통해서 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고 기소를 한 건데, 매치 박사의 분석을 보면 리플은 XRP 시세 상승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고 XRP 가격이 오르면 리플도 그래서 이익을 봤다. 그래서 XRP는 리플 측이 발행한 증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매치 박사의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또 논리를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SEC 나름의, 그게 뭐 바보 같은 짓이 됐든 뭐가 됐든 나름의 의미 있는 전문가 접근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분석 결과 자체가 이번 소송의 쟁점을 흐리고 있어서 사실 별 의미 없는 부분인데, 일단 여기서 그 얘기는 차치하고 SEC는 자신들의 분석에 대해서 상대 측인 리플이 반박하는 것조차 막기 위해서 법원에 요청을 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법원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겠다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한다. 대체 뭐가 그렇게 쫄리길래 이런 당연한 반론권 보장까지 억압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상식 이하의 행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대중에 공개한 제임스 필란 변호사 역시 되게 황당했나 봅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게 참 얼마나 못쓴 답변서인지 봐라. 이건 논쟁에 대해서 반복적일 뿐이다. SEC 지들이 잘못해놓고 리플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진짜 코믹하게도 SEC는 지들이 날린 데드라인을 다시 시작하는데 동의하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대놓고 SEC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SEC는 지금까지 아주 한결같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은 연장하고 가능한 모든 것은 숨기고, 이런 거 보면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니까 금융 관료들이 참 한없이 무기력해지는 게 이건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 같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이슈와 관련해서는 한국 금융위도 참 욕이란 욕은 다 먹었었는데, 그렇게 바보 취급을 당했었는데 어쩜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에 재미있는 상황들이 추가로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22일에 리플 측이 준비하고 있는 SEC 반박 입장문이 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이번 소송에서 리플 측이 핵심 쟁점으로 주장하고 있는 윌리엄 힌먼의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과 엘라드 로이즈먼의 XRP 비증권 발언에 대해서 SEC가 이번 소송과 상관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반박한 것에 대한 반론 입장문입니다. 앞서 SEC는 리플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뭘 잘못했는지를 우리가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 자료를 공개할 수는 없다, 이런 신박한 논리를 구상하면서 홀더들을 정말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리플도 열이 좀 받았는지 내용을 더 보완하겠다라면서 원래 3월 17일까지 제출해야 했던 이번 입장문 데드라인을 22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SEC의 주장을 하나하나 각계 격파하면서 라운드업을 하는 과정으로 활용해서 여론을 환기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 초에 어쩌면 의미 있는 한방이 제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도 좋고 소송 상황도 아직 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건 없지만 돌아가는 것을 보면 SEC가 확실히 수세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빈약한 논리들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여기에 전폭적인 리플 자체 생태계 확장에다가 글로벌 CBDC 논의 본격화까지, 사실 리플은 지금 SEC 소송 이슈 빼고는 모든 것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적으로 CBDC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거의 빠짐없이 스위프트와 함께 거론이 되면서 스위프트 2.0 시대가 오게 되면 강력한 보완제 또는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진 상황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정확히 언제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상황들 잘 바라보시면서 XRP 장기 홀더분들 기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